네, 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유야 아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풍경화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베니스 풍경 이미지를 모니터에 띄워놓고요. 종이에 마스킹 테이프로 그릴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지금 유성 색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색연필이 아니라요. 유성 색연필입니다. 네. 그리고 종이는요. 캔손에서 나오는 300g짜리 두꺼운 수채화 용지고요. 그 위에 지금 유성 색연필로 베니스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 조금 바로 선을 긋기가 어려우니까요.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스케치를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하는데 거의 15분 가량 걸렸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감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여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리려는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으실 때요. 선이 고든 선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구불구불한 선이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멋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선에 대한 부담감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리실 때 이렇게 약간 원근감이 있을 때는 크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시고 거기서 또 약간 구분을 해서 거기서 또 조금 더 작은 부분을 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작은 부분을 묘사하는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제가 오일 파스텔 화이트로 밑칠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오일 파스텔로 채색을 해서 일단 그림의 전체를 약간 얇게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스텔은요. 문교 오일 파스텔이고요. 24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다 원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그래서 밑에 흰색을 깔아가지고 색을 올려서 조금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한 거고요. 예.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조금씩 칠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색을 칠해주시고요. 오랜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오일 파스텔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로 그린 건가? 그때 하루 되게 그림을 여러 가지 그려보고 연습 좀 하고 풍경화를 이번에 처음으로 그렸는데요. 크레파스 쓰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진을 관찰하면서 구름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색깔 도포해주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또 그 옆쪽으로 도포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지금 문질러서 넓게 펴주고 있습니다. 넓은 부분은 저렇게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위에 조금 더 칠해서 보완을 하고 또 문질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보셨듯이 면봉으로 좁은 부분은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섬세한 부분도 손가락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면봉 이용해서 펴주시면 되고요. 면봉으로 촉촉촉. 창문은 어차피 또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묻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밑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탕 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감을 한번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사진을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칠해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유성 색연필로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조금 빨리 재밌게 그리려면 중간 톤 정도를 칠해놓고 강한 톤을 또 바로 그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밝은 톤과 강한 톤의 중간 톤을
메우는 방법도 방법이죠. 그럼 조금 더 그림을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면 또 그리면서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네, 색연필로 지금 묘사를 좀 해주고 있죠. 유성 색연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물감 위나 오일 파스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유성 색연필이기 때문에 유성 색연필을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은 끝이 뭉퉁하잖아요. 근데 유성 색연필은 뾰족하게 깎으면 뾰족하니까 섬세한 부분을 묘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묘사를 해준 다음에 제가 수채화 물감으로 지금 위에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인데 어떻게 수채화가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제가 재료를 모든 재료에 대해서 배워서 하기보다는 그냥 좀 써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오일 파스텔 구매해서 써보다가 실수로 그 물을 쏟은 거예요. 물을 쏟다기보다 흘렸다고 해야 되나? 물을 쏟았는데 제가 물을 그냥 손으로 닦았죠? 근데 이제 오일 파스텔이 수채화처럼 싹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워터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물로 섞어서 쓸 수도 있구나 하고 우와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제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데 개그맨 김혜준님, 채준 오빠로 유명하신 김혜준님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밑칠을 오일 파스텔로 해놓고 그 위에 수채화로 하니까 약간 유화 그림 그리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냥 수채화 그림과는 완전히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그 기법을 많이 좀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수채화 풍경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리면서 또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채화만 하게 되면은 색을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막 문지르거나 이렇게 섞어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말려서 또 수채화는 말려서 또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매력이잖아요. 중첩의 매력. 근데 이렇게 밑에 오일 파스텔을 깔아가지고 위에 수채화를 칠하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지금 공유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다른 사람 이렇게 하시는 분 많겠지만요. 이거 나름의 그 표현 기법의 비밀이잖아요. 너무 훈수 같네. 네.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수채화를 하다 보면은 떡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올리면은 막 그 그림이 어두워지거나 한번 이렇게 너무 시커멓게 칠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오일 파스텔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수채화로 채색을 하게 되면 좀 수정도 용이하고 붓터치도 굉장히 느낌 있게 표현되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알아요. 이 재밌는 느낌을. 네. 그리고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 풍경 일단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골라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리면 그냥 그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즐겁거든요. 관찰하면서도 또 그 이미지를 또 보니까 또 즐겁고.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림은 처음부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스케치를 하고 또 그 위에 한번 밑칠을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색들을 칠해주고 그리고 또 묘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덧칠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묘사하고 조금 더 묘사하면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할지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요 그림이 완성돼요. 그러면 또 완성된 그림을 보면은 뿌듯하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닐까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문질러서 썩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마치 유화 느낌으로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랄까요? 네. 붓터치도 많이 살아있고 번지는 느낌이 아니라 문질러서 블렌딩하는, 섞어주는 느낌. 밑에 오일 파스텔을 깔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데 용지를 제가 수채화 용지 300g짜리로 한 이유가 혹시 종이가 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밑에 오일 파스텔로 한번 코팅이 돼서 그런지 종이도 울지를 않아요. 네, 울지를 않아. 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노래가 잘 떠올라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도 노래가 떠오르고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좋아요. 네. 자, 지금 또 진한 색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은 그림이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이 못 그렸다? 좀 원근법이 틀렸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은 얼마든지 요즘 사진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도 너무 좋고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사진은 진짜 이제 사진으로 실물보다 사진이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림은요, 사람 손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미가 있어야죠. 네.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포장을 좀 하는 중입니다. 인간미 있게 원근법도 좀 틀리고 선도 좀 구불구불하고 막 이렇게 번진 부분도 좀 있고, 그게 좀 사람 손으로 그린 그림의 맛이 아닐까요? 네. 그리는 과정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림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즐겁고 묘사하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니까요. 그림이 사진이랑 다른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진기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 사진처럼 극사실주의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고수고요, 고수. 완전. 사진보다도 더 극사실적으로 그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거리가 멀고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저는 극사실주의는 못해요. 네, 인정, 빠른 인정. 못하고요. 그냥 그림스러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저와 함께 그림스러운 그림을 재밌게 그리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은요, 앞으로도 재밌는 그림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리는 과정 공유하면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한 게요, 외롭습니다. 심심해요. 아니, 심심하다기보다는 외로워요. 심심한 건 아니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직장 생활도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대화 나눌 사람도 있어서 외롭지가 않은데, 이렇게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관심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로요, 하얀색 유성 색연필로 약간의 스크래치 효과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묘사를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강중약에서 덩어리 부분에서 강중약, 면과 덩어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전신줄을 그릴 거거든요. 지금 아직 안 그리는데 그릴 거예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 또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묘사를 하고 전신줄을 그리잖아요. 빨리 좀 그려라, 얘. 전신줄.
전신주를 그리잖아요. 네, 이렇게 전신주를 그리는데 어때요, 여러분? 건물의 덩어리와 하늘의 넓은 면적, 뭔가 강과 중이 있는데 약이 없잖아요, 약간. 근데 지금 전신주가 약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림 한 폭에서 강중약, 면이든 색감이든 강중약이 표현되면 그림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곧 마스킹 테이프를 뜯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면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명. 감사합니다, 여러분.